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장안의 화제차죠, 바로 코나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코나의 단독 시승기를 보여드렸었죠. 그때도 우리가 코나와 셀토스 한번 비교해 보겠다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두 차량을 실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정답부터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K8과 그랜저를 비교했을 때도 옵션을 한번 따지고 보니까 그랜저가 생각보다 가격 인상이 많이 된 게 아니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아주 융단 폭격을 맞았어요. 그냥 왜 그 신뢰 없이 그랜저만 빨아제끼냐, 왜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옵션을 그랜저 수준으로 K8이 맞추게 된다면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 상품 기획하는 분들의 고도의 그 숨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시작 가격만 놓고 비교한다면 싼 차가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옵션은 어떤 걸 추가해야지 비슷한 상품성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차를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 거죠. 저는 기아도 상관없고 현대도 상관없습니다. 두 차가 뭐가 더 잘 나가든지 저랑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하는 거죠. 욕하기 시기 전에, 아니면 좀 불편해 하시기 전에 한 번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건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한번 보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뭘 정답부터 얘기하느냐?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그냥 깡통이나, 혹은 나는 옵션을 되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 내가 선택하고 싶다, 금액대를 좀 낮추고 싶다, 셀토스가 정답입니다. 반대로 나는 어차피 차를 탈 때 옵션을 어느 정도 추가하고 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나가 훨씬 낫죠. 아니, 왜 이렇게 나뉘느냐?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작가가 이 코나보다는 완전히 그냥 똑같이 비교했을 때는 한 200~300만 원 정도 낮아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코나도 4가지 트림이었어요. 스마트, 모던 초이스,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그래비티, 이렇게 4가지 트림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코나가 3가지 트림으로 간소화됐잖아요.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으로 3가지 트림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옵션들을 다 그냥 추가를 해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윗등급, 그러니까 반계단 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해가지고, 그냥 계기판 이거 좀 넣고 이거 빼고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에 좀 출고할 수 있는 반면에, 코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본으로 모든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추가할 것도 많이 없고 가격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야, 나는 그러면 셀토스로 조금 더 가성비적으로 내가 원하는 옵션만 추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현대나 기아, 대기업이지 않나요? 이 상품 기획하는, 그러니까 이 상품의 옵션을 구성하는 분들의 그 스펙을 보면요, 완전 핵심 인력이에요, 핵심 인력. 저희는 이 옵션 비교랑 이제 가격 분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차가 나올 때마다 이 카탈로그나 이전 카탈로그 막 비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야, 진짜 구성 정말 많이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출시하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자, 뭐 외관의 차이는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처음에 셀토스가 나올 때만 해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원래는 약간 동남아 전략형 모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우리나라에 출시를 했고, 소형 SUV 시장을 그냥 확 사로잡은 것도 바로 이 셀토스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코나는 처음에 이제 이전 세대 코나도 디자인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신형 코나의 디자인은 많은 분들이 나름 이거 괜찮다, 이전 세대에 비하면 선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디자인은 취향 차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요거 항상 디자인 보면서 이런 얘기하죠. 보면 볼수록 괜찮은 디자인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시간 지나면 질리는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 확 내 눈길을 사로잡는다 라는 건 뭐냐면 되게 튀거나 선들이 되게 굵은 차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기아의 K5, 셀토스도 선들이 굵으면서 되게 나름 좀 눈을 확 사로잡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코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동글동글하면서도 약간 모던한, 그러니까 뭔가 튀지는 않지만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각자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죠. 코나 같은 경우에는 요즘 현대에서 미는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고 헤드램프는 이 좌우측에 있습니다. 셀토스는 헤드램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약간 조금 달라진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전면부에는 없습니다. 자, 방향지시등을 보면 이쪽 하단부의 헤드램프 안쪽에서 방향지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셀토스도 약간 위에 있지만 이쪽 하단부에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뒤쪽으로 가죠. 자, 데일라이트가 쭉 들어와 있죠.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비슷해요. 미등이나 이렇게 텔레마 쭉 들어오는 브레이크 등까지 이어지는 디자인도 비슷하긴 한데 딱 이 느낌만 보면 어떤가요? 코나는 되게 정리가 좀 잘 된 매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선들 자체가 되게 굵지 않아요? 굵직굵직해가지고 약간 와일드한 느낌도 조금은 줍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후면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셀토스를 좋아하고 있긴 합니다. 방향지시등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코나는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 방향지시등이 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느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깔끔한 디자인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이 코나 이 위쪽에 위에 보통 방향지시등을 막 뜬금없이 이쪽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이 부분에 방향지시등으로 바뀌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좀 비싼 차들은 이렇게 테일램프 안쪽에 뭐 브레이크 등 들어왔다가 거기에 이제 방향지시등으로 바꾸긴 하는데 이 코나급의 그런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려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밑으로 좀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후진등은 둘 다 후진등이 들어옵니다. 물론 LED는 아니고 후진 가이드 램프는 없이 그냥 둘 다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의 공간의 차이는 많이 없어요. 주차종 다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소형 SUV 타면서 좋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밑에 수납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실용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코나나 셀토스 둘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무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려고 오히려 스페어 타이어를 좀 집어넣지 않는 추세죠. 해외는 비포장 도로가 많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를 항상 트렁크에 안쪽에 넣고 다니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밑에다 단다든지 이렇게 닿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뭐 보험만 부르면은 뭐 20분, 뭐 30분 안에 다 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스페어 타이어를 두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뭐 작은 디테일은 이 셀토스는 안개등도 LED로 추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코나는 LED 등이 따로 없죠. 그냥 데일라이트 등으로 대체를 하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 바로 이 플랩 형태로 열리는 에어덕트입니다. 이거는 그랜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셀토스처럼 뻥뻥뻥뻥 뚫려 있는데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랩 형태로 에어덕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엔진의 열이 뜨겁지 않을 때는 플랩이 닫혀 있고 뜨거울 때는 플랩이 열리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약간 이런 것만 봐도 코나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신규 엠블럼, 새로워진 현대 엠블럼이랑 기아도 새롭게 엠블럼이 바뀌었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두 차종 다 디자인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엔진룸을 열어서 안에까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유압식으로 리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꼬챙이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방음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저희가 코나를 시승했을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게 조용하거든요, 코나가. 이런 고무 몰딩들도 꼼꼼하게 차 범퍼와 본넷 사이를 메워서 풍절음이나 아니면 엔진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들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많은 흡음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고무 몰딩이 본넷과 범퍼에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나와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코나보다는 앞에 범퍼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 정도 더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코나보다는 바람이나 풍절음이 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런 라이트 끝쪽 휀다 쪽에는 그냥 그대로 공기가 들어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전폭은 코나가 조금 더 넓어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딱 두 대를 놓고 비교해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코나는 조금 더 전폭이 넓고 전고가 낮으면서 살짝 조금 뭔가 다부진 느낌이 드는 반면에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SUV의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나가 약 3cm 정도 더 긴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2열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도 코나가 조금 더 얇은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또 차이가 있는지 옵션을 하나하나 또 따져보도록 하죠. 자, 이쪽 중간 센터에는 이렇게 LED 등이 들어가지만 여기 위쪽 선바이저 안에는 할로겐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 10.25인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그니처가 이 셀토스에는 가장 최상위 트림입니다. 그런데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계기판은 4.2인치 캐스퍼에 들어가 있었던 LCD 계기판이 들어가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역시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8인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코나랑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코나랑 비슷하게 만들면 어떤 걸 추가를 해야 되느냐? 일단 모니터링 팩, 요게 120만 원이거든요. 요걸 추가해야지만 이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잠깐만, 왜 디지털 계기판이란만 얘기하지? 디스플레이는 다른 옵션으로 빠져 있죠. 내비게이션 패키지 90만 원짜리를 추가해야지만 이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10.25인치로 바뀝니다. 그리고 앰비언트도 여기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거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애프터블로우는 코나와 마찬가지로 들어가지만 듀얼로 나눠져 있는 풀 오토 에어컨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코나랑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코나에는 선택할 수도 없어요. 아예 안 들어가 있는데 셀토스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HUD 팩인데 이게 60만 원이거든요. 이 60만 원을 추가해야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레인 센서가 있어요. 요거 코나는 기본이지만 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셀토스는 들어가게 됩니다. 실내 공간 셀토스도 나쁘지 않아요. 이전 모델과 차이가 있으면 요 다이얼 방식의 기어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라운드 뷰도 추가로 들어가 있죠. 화질도 나쁘지 않고 나름 괜찮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또 차이점은 릴렉션 시트가 셀토스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셀토스 역시도 공간의 활용도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 기어가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간의 수납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단 아까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플립 형태가 아니라서 이 컵홀더 부분은 살짝 공간이 좀 협소해 보인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센터 콘솔 암레스트 쪽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으면 뭐 많이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이 안에 넣을 수는 있지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추가로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요즘 대세 오디오, 보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두 차량 다 똑같이 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 거죠. 자, 2열 되게 중요하죠. 보이는 것처럼 등받이 각도를 조금 뒤로 눕힐 수가 있고요. 시트의 착자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단 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셀토스는 기본 시그니처는 인조 가죽이에요. 단 코나는 천연 가죽이 들어가는 거죠. 이 등받이 각도도 그렇고 뭐 시트의 착자감도 그렇고 가죽의 질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차량 다 너무 또 괜찮은 차량이고 셀토스로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 부족함 없는 차량으로 느끼는 게 바로 이 넓은 2열의 실내 공간이 한 몫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썬루프 옵션은 좀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셀토스는 40만원, 코나는 20만원이 올라간 60만원입니다. 4륜구동도 얘가 180만원이거든요. 근데 코나는 220만원. 옵션 가격이 조금씩 다 비쌉니다. 그렇게 이것만 봐도
옵션이 추가가 되면 될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그냥 좀 저렴한 모델로 탈 거면 셀토스가 정답이고, 코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이렇게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옵션이 추가가 되면,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는 뭐 얼추 비슷하지만 이 옵션 가격에 수익이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신차 출시했을 때 요즘 현대가 자꾸 옵션을 다 집어넣고 단일 트림으로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자, 실내 보면요, 별거 아니지만 썬바이저에 있는 램프도 할로겐이긴 한데 여기 이런 좀 마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셀토스보다는 한 번 더 좀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도 그냥 LED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는 거죠. 썬루프 다 똑같진 않아요. 셀토스는 이거 수동이었잖아요. 요거 수동이었는데 코나는 전동으로 들어가 있다. 야, 소형 SUV에 굳이 여기에 전동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실내로 넘어오면은 이 코나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죠. 특히 이 플립 형태의 컵홀더는 볼 때마다 제카니발이 페이스 리프트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암레스트 많이 안 사용하는데 이렇게 칸막이를 잘 안 빠지네요. 안 빠져. 잘 안 빠져요. 칸막이를 제거하면 넓게 수납 공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한 부분이죠. 그리고 듀얼 나눠져 있는 풀 오토 에어컨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조수석 운전석 코나 들어가 있지만 셀토스 빠져 있고, 이 창문 자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여기 수납 공간 이런 부분들도 코나가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이죠. 그리고 앰비언트도 훨씬 더 눈에 좀 잘 들어오고 말이죠.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주행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 요것도 좀 차이가 있죠. 빌트인 캠도 빌트인 캠 2 이렇게 들어가서 그 HD 화질로 좀 한 단계 더 윗등급의 화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이패스도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차단해서 나뉠 수 있는 C타입 단자 주고, 그냥 충전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건지,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시거잭도 이렇게 커버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죠. 자, 근데 인스퍼레이션, 그러니까 모던이랑 뭐 물론 프리미엄 옵션을 추가해야 되지만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입니다.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뭐 모니터링 팩, 그리고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추가해야지만 10.25인치가 들어갔는데,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에 옵션 추가 없이 12.3인치 한 단계 더 큰 사이즈의 모니터와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애프터플로우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죽이 냄새를 잡아주는 향균으로 들어가 있는 에코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셀토스에 빠져 있거든요. 요게 신기술로 코나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근데 너무 코나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 코나에 딱히 이런 건 아닌데 그만큼 옵션 구성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옵션 구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옵션을 추가해서 출고할 거면 이 기본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지, 옵션 추가하지 않고 그냥 저렴하게 출고할 거면 셀토스가 가성비는 더 좋아요. 얘는 기본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컬럼식 기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 것 같아요. 다이얼도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컬럼식 기어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수납 공간이나 공간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열은 사실 비슷해요. 2열도 셀토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코나도 굉장히 편한 2열 시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받이가 뒤로 눕혀집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탈 수가 있는 거죠. 이 뒤에도 이렇게 LED 등이 들어가 있고요. C타입 단자 2개, 송풍구가 이렇게 있고, 열선 시트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내외관 비교는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코나를 우리가 시승을 해봤었죠. 우리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연비의 효율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주행감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그때 우리가 해드렸는데, 이 코나를 타면 탈수록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소형 SUV는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언제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드냐면 고속에서 주행했을 때, 고속 주행 시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코나는 속도가 올라가도 소형 SUV 치고는 나름 좀 꽉 잘 잡아줍니다. 소형 SUV 치고 언스클래스처럼 뭐 불안하지도 않고 막 쫙 가라앉아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동급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나름 꽤 주행감이 괜찮아요. 그래서 코나 시승차를 받으면서 놀랐던 게 소형 SUV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소형 SUV라고 하면은 그냥 고속도로 안 타고 도심에서 출퇴근용으로 타고 뭐 이런 용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코나 같은 경우에는 가족 패밀리용은 물론이요, 고속 주행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말 승차감도 나름 좀 쫀쫀해졌거든요. 특히 2열의 승차감이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코나 단독 시승기 때도 뒤쪽에 이제 하이드로 부싱이 추가됐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들어간 걸로 이 뒤쪽에 통통 튀고 멀미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억제해줘요.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차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워지면서도 나름 꽤 소형 SUV 치곤 승차감도 차를 좀 꽉 잘 잡아준다. 근데 보면은 뭐 이런 계기판들 좀 아쉽긴 한데, 이건 아직 뭐 이런 거 바꿔주겠죠. 제가 이 코나 시승하면서 스포츠 모드 잘 안 두거든요. 뭐 왜 안 두는 줄 알아? 별 차이가 없어서. 큰 의미는 없다. 네, 차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어떤 차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무슨 부드러운 승차감, 뭐 빠른 뭐 퍼포먼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그 차 본질에 맞는 색깔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하나는 남녀노소 누가 운전해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사각지대도 거의 없어요.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연비도 나름 훌륭하고, 옵션도 나름 괜찮게 들어가 있고, 운전이 정말 쉬워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건 진짜 단점이긴 하죠. 하지만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기본 모델도 진짜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출고한다면 나름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는, 뭐 이 금액 그럼 살 거면은 윗급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과연 그 위에 있는 투싼이나 이런 차들이 가격이 안 오를까요? 수입차와의 그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셀토스 출발해보죠. 근데 이 처음에 10.25인치 나왔을 때 크다고 했었잖아, 그치? 기억나지? 근데 코나가 12.3인치고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지만, 막상 코나를 타고 셀토스를 타니까 이 화면 차이가 왜 이렇게 커 보이냐? 2인치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셀토스 실내 구성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듀얼 오토 에어컨 아닌 것도 조금 아쉽죠. 근데 셀토스가 워낙 잘 나가니까 워낙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셀토스를 이번에 좀 잡아보자 심혈을 기울여서 출시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UI 요거는 셀토스가 낫다, 그치? 근데 충격적인 게, 우리 EV9 실내 계기판도 봤잖아. 그랜저랑 똑같은 거 들어가 있던데?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셀토스 이런 것도 훨씬 나은데 그냥 좀 아쉽죠. 셀토스도 되게 좋은 차입니다. 주행에 있어서는 2열에 대한 좀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지만 그게 막 엄청나게 크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셀토스랑 코나랑 뭐 주행의 차이가 뭐 엄청 크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속이나 요철을 조금 지날 때는 조금 더 코나가 안정적이네 라는 느낌을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크지는 않거든요. 크지는 않은데 차이가 아예 없다 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되게 미세해요. 그러니까 엄청 크진 않으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한다면 그렇게 막 거슬리거나 이것 때문에 주행감이 차이가 많이 나서 못하겠다, 약간 이 정도는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셀토스도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죠. 뭐 주행도 편하고, 연비도 나름 훌륭하고, 디자인도 좋고, 그리고 옵션도 나름 가성비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연비의 효율, 부드러운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나름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격이 많이 오른 코나 때문에 셀토스 사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물론 그 선택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셀토스 자체가 옵션 구성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옵션을 많이 안 넣을 거다라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두 차량의 주행감은 뭐 그렇게 다르진 않다. 둘 다 편하다. 이 주행에 있어서는 그냥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연비는 코나가 조금 더 좋고, 승차감도 크지는 않지만, 저는 이 차이점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고속 주행 시에는 코나가 조금 더 안정감이 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려서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셀토스와 코나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두 차를 시승해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코나는 선택의 폭을 많이 줬지만 솔직히 들여다보면은 욕심이 생기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추가 안 하면은 조금 많이 아쉬운, 그리고 옵션을 조금 추가하게 되면 상위로 넘어가는, 몇십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몇십만 원 차이로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반대로 코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옵션들을 다 많이 집어넣어 놨지만 원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조금 선택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대의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차량을 비교해 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다른 멋진 차들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가성비적인 이런 가격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격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왜 올랐고 왜 이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도 알면 여러분들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후바 들어가겠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가 차량용 방향제로 돌아왔습니다. 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 크기부터가 정말 압도적인데요. 그냥 방향제가 아니라 피규어 방향제. 실내 데스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은은한 향을 즐길 수가 있고요. 난 차에서도 이 친구들을 볼 거야 하는 친구들은 바로 여기서 떼서 클립을 내 차 송풍구에 쏙 끼워 놓으면 바로 방향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차는 송풍구에 이미 많은 방향제가 있다, 내 차는 송풍구가 좀 특이해서 안 꽂힌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속상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피규어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 접착제가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착 붙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짱구, 맹구, 흰둥이, 부리부리 총 4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취향은 누구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파님 닮은 이 부리부리요. 이 부리부리의 돼지코가 우파님의 코를 쏙 빼닮았네요. 저는 우파님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도망을 가도록 할게요. 아차! 우파몰에서 더 다양한 이벤트와 제품들이 입점했으니 구경와주세요, 여러분.